안녕하십니까. 통통통TV 김박사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이나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 등이 어려워지면서 농막에 대해서 관심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는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문의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아이를 둔 부부 등 젊은 세대에도 농막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동안 집안에서 뛰어놀지 못했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주말 농장에서 자그마한 텃밭을 만들어 수확하는 기쁨도 누리니 아이들 정서교육상에도 좋아서 선호하는 듯합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농막은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지방 소도시에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막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도 피할 수 있죠. 취득세나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컨테이너 가건물인 농막의 가격은 평균 1,0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농지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구입료도 크게 절감되죠. 그래서 중형차 한 대 값으로 누리는 별장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치도 하루면 가능하고 또 추후에는 중고로 되팔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목재로 외벽을 시공하고 단열을 강한 고급 농막주택의 경우에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농막주택 인테리어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농막의 설치 기준, 설치 절차, 그리고 이제 농막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농막이라고 하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은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 또는 농사를 하면서 잠깐 쉴 수 있는 쉼터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정화조 설치 허용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좀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의 주택형 모델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네요. 농막을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목입니다. 농막은 지목이 농지인 경우면 설치가 가능하죠. 농지는 논이나 밭 혹은 가수원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하고요. 논밭 가수원의 지목에만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나 임야 등에는 농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농막은 수도, 전기, 가스, 화장실 설치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2012년도 전까지만 해도 간선 공급 설비 설치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부터는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조항은 지자체마다 규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꼭 해당 기관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농막 설치 기준에서 중요한 점을 살펴보면 먼저 바닥 면적 20제곱미터 이내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불법 농막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농막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이죠. 이런 경우에 보통 건물 크기가 2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보다는 농막 옆에다가 처마를 붙이거나 창고를 붙여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 처마는 1m 이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처마가 1m를 넘게 되면 바닥 면적에 포함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처마에 기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1m가 안 되는 처마라도 기둥을 만들면 바닥 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농막의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죠. 정화조 예를 들면 정화조 사용이 안 되는 경우에 정화조를 사용한다든지 정식 정화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 간이 정화조를 사용하는 등은 안 되니 지자체의 조례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농막 설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을 농지에 가져다 놓는 경우에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통해서 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크기는 2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바닥에 시멘트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은 불가합니다. 주춧돌을 이용해서 이동식 주택을 올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해당 지역의 건축민원과를 방문해서 본인 토지 소유 입증 서류인
등기부 등본 또는 타인의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하죠.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평면도, 지적도,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필정 교부 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번에는 농막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농막을 설치하면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농막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건축물이 아닌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이죠. 또한 일반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불가합니다. 농지의 주소는 나오지만 전입신고는 안됩니다. 최근에 어떤 지역은 전입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반드시 지역건축민원과에 문의해봐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보통 절대농지라고 이야기하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한가입니다. 보통 절대농지라 하면 농사 이외의 개발행위 등이 불가한 토지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절대농지도 역시 농지이기 때문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질문은 개발 제한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한가입니다. 개발 제한구역도 지목이 농지라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목이 중요한 만큼 토지를 구매할 때는 농지인지 임야인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맹지에도 설치할 수 있을까입니다. 맹지라고 하면 길이 없는 토지를 말하죠. 원래는 지적도상에 표기된 길이 있는 땅이라야 일반 건축물 허가가 나오죠. 근데 농막은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맹지에도 축조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크레인이나 화물차가 그 맹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겠죠. 이 부분은 잘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해야 하는 작업 중에는 정화조, 전기 연결, 지하수 또는 수도 개발 등등의 작업이 있는데 토지 구매하기 전에 해당 토지 지자체의 면 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해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거의 1년 이상을 직접 현장에 가보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등의 시간 투자를 한 다음에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시 무슨 일이든 준비가 필요하겠죠. 발품을 팔아가면서 경험치를 쌓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막은 워낙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서 해당 기관에 꼭 전화로 확인해 봐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막의 존치 기간은 3년입니다. 3년마다 재연장을 해주는데 큰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최근 관심이 부쩍 늘어난 농막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통통통TV 김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